자, 오늘은 arguments for and against trade protectionism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봐볼 부분은 여기 보이는 non-economic arguments for trade protectionism이에요. 그러니까 tariff라든지 quota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import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은 방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의 이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national security and self-sufficiency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들은 우리가 국가 보안과 연관이 아주 깊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는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무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전혀 안 하고 해외에서만 무기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러면 수입했던 무기로 싸울 수가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sanction이 보통 생겨가지고 내가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가 조금은 inefficient하게 웨폰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모든 거를 다 efficient하게 생산하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생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self-sufficiency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대표적으로는 다 필수품이 있어요. Defense industries, 방금 말한 대로 방산기업이 있고요. Food security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진짜로 이게 식량 내가 자급률이 제로가 되면은 혹여나 뭐 허리케인 같은 일이 이런 natural disaster이 있거나 아니면은 무역 경로가 막힌다던가 아니면은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이렇게 전쟁이 난다던가 했을 때 이제 내가 들여오는 임포트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국가 비상 상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ood security를 위해서 agriculture industry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급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면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for countries that are capable of producing the energy에는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위해서도 모든 거를 다 100% 수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national securities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모든 거를 수입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는 protectionism을 통해서 domestic production을 그 domestic production capacity를 꼭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cultural identity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무조건 금전적인 value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게 수입품으로 대체돼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생산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복을 예시로 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복에 대해서 100% free trade를 다 허용한다. 그럼 국내에서 만약에 한복 장인들이 한복을 만들 때에는 한 벌이 막 40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대신에 그게 이제 문화적 가치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그런 한복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는 정말 살아있는 문화 보존제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만드니까. 근데 이제 이게 테무에서 나온 한 4만 원짜리 한복이랑 경쟁을 하면은 국내에 있는 그런 한복 명장들은 다 당연히 이제 한복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게 시장 경쟁이 안 되잖아요. 비용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필드에 있어서는 혹은 섹터에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것들을 그냥 자유경쟁을 글로벌 프리 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그 해외에서 싼 수입함과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를 일부러 막아주는 거죠. So that it can protect domestic industries or producers that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this cultural identity or cultural value.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control of harmful substances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마약류라든지 아니면은 불법 약품들이 있겠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은 drugs and illegal substances는 당연히 이게 막거든요. 당연히 막아요. 왜냐면은 마약을 합법적으로 수입하는 국가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어디에 껴서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계속 마약이 유통되는 이유가 당연히 이제 멕시코가 이제 합법적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게 절대 아니라 멕시코에서 합법적으로 수출하는 뭐 옷이라든지 차량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마약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면 옷 자체에다가 어느 정도 프로텍셔니즘을 해서 수입이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Health and Safety Grounds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EU가 이거를 정말 엄격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푸드 세이프티가 제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EU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상당수의 식료품에 여기 아예 못 들어오게 administrative barrier를 통해서 막거나 아니면은 아주 엄격한 administrative procedures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하면 이제 EU에서는 국민들한테 public health에 이제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뭐 살충제라든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용한 그런 food products는 당연히 public health를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4개 control of harmful substances, health and safety standards, national security, cultural identity 얘네가 바로 이제 non-economic arguments for trade protectionis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economic arguments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들을 위해서 트레이드 프로텍셔니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job protection이있습니다. 자, 수입을 하면은 당연히 싸게 들어오고 너무나도 좋죠. 근데 국내 기업이 생산을 안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국내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domestic employment를 지켜주려면은 domestic industries가 국내에 있는 사람들 고용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trade protectionism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correcting trade deficits. trade deficit은 import가 export보다 너무 많으면은 발생을 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import를 그런 경우엔 당연히 줄여줘야겠죠. 줄여주고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capacity를 충분히 늘려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subsidy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imports가 줄어들고 exports가 조금 나아질수록 해서 trade balance를 개선시키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government revenue를 통해서도 하겠죠. 단 이 경우에는 당연히 tariff에만 해당하겠죠. tariff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정부가 이 tax revenue를 통해서 온갖 fiscal policy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가 아직 있거든요. 자, anti-dumping protectionism. 이거는 정말로 합당한 프로텍셔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WTO도 이거를 덤핑이 의심될 때는 허용을 합니다. 덤핑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국내에서 있는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받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겠어요? 중국의 솔러 패널스가 있겠죠. 중국에서 이거를 그냥 보조금을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거의 적자 보는 가격으로 그냥 솔러 패널스를 해외에다 엄청나게 대량 수출하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덤핑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렇게 솔러 패널스를 어마어마한 양으로 수출하면은 해외에 있는 솔러 패널 프로듀서스가 다 가격 경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거기서 일종의 거의 모노폴리 가까운 솔러 패널 프로덕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그 나라 기업을 상대로 predatory pricing을 하는 거예요. 되도 않는 가격으로 낮춰가지고 그 기업 망하게 하려고, 가격 경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막아야죠. 자, infant industry protection도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이 기업들의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free trade로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얼마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 해외에 있는 막 50년 되고 규모가 엄청난 그런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해당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갖게 되고 뭐 전혀 그 분야에서는 domestic capacity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잠깐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해외에 이미 성장한 기업들이랑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다. 그때는 이걸 풀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temporary하게 infant industry protectionism을 위해서 trade protections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iversification.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sector diversification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반도체, 차량 이 두 가지를 엄청 잘 생산하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들을 엄청 잘 생산하지만 AI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캐파시티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AI sector development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부분을 나중에 담당하게 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해외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AI 기업들이랑 경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경쟁을 잠깐 동안은 막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해당 섹터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길렀을 때 그때부터는 글로벌 컴피티션이 가능할 때는 프로텍셔니즘을 없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는 상당히 둘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arguments against trade protectionism을 봐볼 거예요.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아까의 입장과는 전혀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무슨 테리프냐? 그 지금 이렇게 글로벌 트레이드에서 프리 트레이드를 완전히 허용을 해야지 라는 입장으로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imports, 다른 말로 하면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경쟁하는 걸 막아버리면은 모노폴리 리스크가 생겨요. 그렇죠? inefficiency도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 일단 첫 번째로는 모노폴리 리스크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삼성을 생각해보면 돼요. 자, 삼성이 왜 그렇게 열심히 innovate 하고 계속 cost efficiency pursue 하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애플이랑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애플을 이제 막아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삼성 혼자 독점 기업이 되죠. 그런 경우에서는 삼성이 그렇게 이노베이션을 할 필요도 없고, 삼성이 그렇게 가격을 계속 낮추려고 할 필요도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텍션이 너무 과하면은 competitive pressure이 완전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가 모노폴리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많은 리스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임포트를 왜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잘 못 만들고 걔네는 잘 싸게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면 비싼데 걔네가 만들면 싸가지고 그 싼 걸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싼 거를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비싸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겠죠. 그 모든 물품들을 이제 다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inefficient하게 프로듀스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방금 거와 또 비슷하게 이제 임포트를 했었으면 이게 싸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고 우리가 비효율적이게 조금 더 비싸게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컨슈머즈한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게 과하면은 정말 국가 전체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봐도 돼요. 수입 의존도가 클수록.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import inflation이 생겨서 consumer surplus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 또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수치적으로는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너무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let's say you're buying your first car. 근데 막 누구누구 너무 기특하다. 차 사줄게. 아빠가 현대랑 기아 뭐 살래? 하면 애가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겠죠. 벤츠도 있고 뭐 BMW도 있고 토요타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권이 아예 뺏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아예 막혀버리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consumers한테는 fewer product options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technological stagnation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spillover 이펙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두가 기술이 이렇게 다 같이 좋아지는 건데, 왜냐면 그 한 분야에서 선두하는 그런 국가가 있으면은 그 국가의 기술들이 이제 spillover 해가지고 점점 다른 나라들도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게 되니까. AI도 보시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엄청난 챗GPT를 통해 가지고 AI가 출발을 했지만 지금 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AI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게 미국이 막 AI 기술을 중국한테 전달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미국은 심지어 국가 보안적 문제로 그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프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은 보통은 이렇게 테크놀로지 스필오버가 있으면서 기술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익스포셜이 애초에 이렇게 없어지면서 국내에 이렇게 기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들이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필오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니네가 막는 게 아니냐. 그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에서 되게 뒤처지지 않겠냐로 보시면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뭐 최근에 봤던 관세 관련 뉴스를 다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너 관세 몇 퍼센트 하면은 그 나라가 예 형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관세 뭐 20%? 너도 똑같이 20% 하면서 미국한테 바로 리탈리에이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나라가 프로텍셔니즘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걸 그대로 그냥 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똑같이 리탈리에이트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수출 기업한테도 큰 타격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거와는 이게 부딪혀요. 아까 분명히 프로텍셔니즘 하면은 도메스틱 인더스트리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직업이 많아질 거다 했는데 여기선 정반대예요.
아니다. 프로텍셔니즘을 하면은 오히려 job loss가 더 생기게 된다. 자,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보통은 그 domestic industry 생산이 느는 그 섹터 혹은 그 인더스트리가 있고 혹은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 의존하는 다른 섹터들이 있어요. 이걸 어떤 예시로 보면 되냐면은 steel tariff로 보면 됩니다. 자, 실제로 미국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2018년, 2019년 그때쯤에 이제 트럼프가 그 steel tariff를 딱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실제로 steel 인더스트리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new jobs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steel 생산하면은 steel 가격이 오르죠. 근데 원래 값싼 imported steel에 의존해서 생산을 하던 미국에 있는 다른 manufacturing 그 industry 같은 경우에는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cost of production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protected industry, that steel industry에서는 한 3만 개 정도 직업이 생겼는데 원래 수입 스틸에 의존하던 기업들에서는 엄청난 job loss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10배 정도의 job loss가 그때 생겼다고 합니다. Mostly from lik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ies.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protected jobs보다는 그 다른 섹터들에서 이제 이거를 원자재로 의존하는 그런 산업들에서 생기는 job loss가 실제로는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는 특히 설명을 정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간략하게 arguments for and against trade protectionism을 봐봤습니다. 아무래도 페이퍼 1에서 evaluation 할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든 걸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why we should implement trade protectionism, why it is not very wise to do so 이 정도로 한 두세 개 정도씩은 그래도 꼭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